일단 4가지 모두 다 내추럴 컬러의 논칠 필터링 제품이고 46도로 동일합니다. 그 톡톡 쏘는 사탕을 먹었을 때 나는 느낌처럼.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위스키 밀크앤허니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건 아니고요. 이 위스키 수입사인 메타베브 코리아에서 저한테 무상으로 제품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다 제 채널을 좋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 광고 표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가이드도 없이 장점과 단점 모두 솔직하게 리뷰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가감 없이 리뷰를 해볼 예정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4가지 제품 외에도 이렇게 고도수 제품 2가지, 에이펙스 라인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이 제품 자체가 57.2도와 56.5도라서 제 혀가 이 6가지를 모두 맛보기에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2가지 고도수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음에 앞서서 제가 이 밀크앤허니 증류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 정보를 전해드리자면, 먼저 이 증류소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초로 지어진 증류소로 수도인 텔아비브에 위치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고 계시지만 국제법상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합니다. 이 텔아비브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1년 중에 300일이 맑을 정도로 굉장히 햇살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 숙성 과정의 증발량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 에이펙스 라인 중 4회에 숙성된 위스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대놓고 엔젤스 쉐어가 40%라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일반적인 스카치 위스키들이 2에서 3% 정도의 연간 엔젤스 쉐어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엔젤스 쉐어가 빨리 많이 일어나는 만큼 아마도 이 숙성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증류소의 코어 레인지 제품은 가장 엔트리 라인인 클래식부터 여러가지 캐스크에 숙성을 한 엘레멘트 라인, 여기 보이는 레드와인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 그리고 피티드,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4가지 제품들을 다 마셔볼 예정이고, 특히 이 4개의 제품들은 STR 캐스크를 공통적으로 사용한 특징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위스키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셨던 이 짐 스완 박사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오크통의 내부를 쉐이빙을 통해서 깎아내고 불로 한번 구워주는 토스팅 작업 후에 약간 우리나라의 숯처럼 내부를 한 번 더 태우는 리차링을 통해서 이 깎아낸 부분만큼 기존에 숙성되었던 와인 등의 캐릭터를 조금 줄여주고, 이 토스팅과 리차링을 통해서 내부를 태우면서 바닐린을 생성시켜서 이 바닐라나 카라멜의 캐릭터를 조금 강화하면서 버진오크처럼 숙성감도 조금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의 캐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설립 초기부터 짐 스완 박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만의 카발란이나 아일라 섬의 히로면 같은 증류소에서 이런 STR 캐스크를 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밀크앤허니 증류소에서도 이 STR 캐스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위스키 케이스에도 이 짐 스완 박사의 가이드를 받아서 위스키 증류소를 설립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마셔볼 4가지 제품을 살펴보면, 일단 4가지 모두 다 내추럴 컬러의 논칠 필터링 제품이고 도수는 46도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모두 EX 버번 캐스크와 STR 캐스크를 사용해서 숙성을 했고요. 다만 레드와인 캐스크 같은 경우는 추가로 버진오크와 이스라엘 레드와인 캐스크를 사용했고, 이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는 PX 쉐리와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를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티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EX 아일라 캐스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일라 섬에서 위스키를 한번 숙성했던 캐스크를 재사용한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로 버진 오크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제품 모두 다 숙성 연수가 적혀져 있지 않은 NAS 제품인데, 이 증류소는 스카치 위스키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제품만 생산한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내추럴 컬러라서 어느 정도 색상에서 숙성감을 엿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일반적인 스카치 싱글 몰트 12년급 엔트리 정도의 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잔씩 따라서 마셔보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계속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식 제품을 따라 볼게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논칠 필터링 제품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부유물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46도 이상의 위스키에서는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이 응고되는 현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 46도 제품에서도 많이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한 잔 따라 보겠습니다. 코르크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인조 코르크를 사용했네요. 다음으로 레드와인 캐스크 제품도 한 잔 따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쉐리 캐스크 제품도 따라 줄게요. 마지막으로 피티드 제품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잔씩 따라 봤고요. 색상을 보면 아무래도 클래식 제품과 피티드 제품이 조금 연한 편이고 이 레드와인과 쉐리 캐스크가 조금 더 진한 황동빛을 보여주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식 제품은 약간 진한 황금빛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4년 정도 숙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컬러로만 봤을 때는 10년 내외로 숙성된 위스키 정도의 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향에서는 어느 정도 알코올이 약간 느껴지는데 몰티한 느낌이 잘 느껴지네요. 그런 고소한 몰트의 느낌이 잘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바닐라 느낌이 많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바닐라 느낌은 오히려 많이 느껴지지 않고 약간 상큼한 과일류의 느낌과 살짝 스파이시한 그런 매콤한 향이 잘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볼게요. 약간 그 황설탕의 그런 달달한 느낌과 함께 살짝 향에서 맡았던 그런 상큼한 과일의 느낌이 느껴지고 이게 서양배보다는 조금 달콤한 느낌인데 후덕하거나 베리류의 캐릭터는 전혀 없는 약간은 특이한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향에서는 몰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풍겼는데 맛에서는 그렇게 엄청 강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끝맛으로 갈수록 그 스파이시한 살짝의 매콤함이 있는데 피니쉬는 길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가볍게 끝나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나무의 느낌이 크게 강하다기보다는 설탕이나 약간 상큼한 과일류 그리고 매콤한 스파이시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견과류의 고소함이라든지 우디한 느낌 이런 느낌은 없어서 뭔가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개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맛 자체가 기존의 스카치 위스키에서 느끼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맛을 봤을 때는 심심하다거나 밋밋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피니쉬라든지 맛의 깊이가 깊지 않은 점은 취향에 따라서는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레드와인 캐스크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법 컬러가 구릿빛으로 진한 편이네요. 향을 맡았을 때 확실히 그런 과일의 캐릭터가 잘 느껴지고요. 이 클래식 제품은 약간 몰트의 고소한 느낌이 주를 이뤘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리류의 과일 느낌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약간 경쾌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어떤 향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톡 쏘는 듯한 하지만 그 알코올은 아닌 그런 특유의 느낌이 살짝 느껴지네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리류의 과일향이 느껴지고 와인 캐스크 숙성 제품이어서 그런지 살짝 떫은 탄닌의 느낌도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제품과는 다르게 나무의 느낌도 끝맛에서 쌉쌀하게 느껴지지만 두 제품 동일하게 피니쉬는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이게 숙성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컬러의 스카치 위스키를 마셨을 때보다는 피니쉬가 굉장히 빨리 끝나는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과일의 캐릭터가 잘 묻어 있는데 이게 쉐리 캐스크처럼 무겁고 진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그 톡톡 쏘는 사탕을 먹었을 때 나는 느낌처럼 경쾌한 느낌이 입안에서 느껴지고요. 나무의 캐릭터가 상당히 있어서 약간 떫고 쌉쌀한 느낌이 나지만 너트류의 고소함 같은 경우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짧아서
개인적으로 피니쉬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네요. 이 클래식 같은 경우는 피니쉬가 짧아도 뭔가 전반적인 캐릭터가 가볍고 깔끔해서 괜찮게 느껴졌지만, 이 레드와인 캐스크 같은 경우는 피니쉬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두 제품을 마셔봤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쉐리 캐스크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 색이 진한 황동빛이어서 어느 정도의 숙성감이 기대가 됩니다. 향이 약간 레드와인 캐스크 제품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데, 쉐리 캐스크라고 하기에는 그 쉐리 특유의 꼬릿한 느낌이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과일의 풍미가 느껴지지만 그 꼬릿하고 꾸덕한 건과일의 풍미라기보다는 살짝 산뜻한 베리류의 그런 향이 느껴지고, 이 클래식 제품에서 맡았던 몰트류의 그런 고소한 느낌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무의 캐릭터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이 스파이시한 느낌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위스키에서 모두 살짝 경쾌하고 톡톡 쏘는 그런 느낌이 이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에도 잘 느껴지네요. 그럼 이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레드와인 캐스크와 굉장히 유사한데, 확실히 다른 점은 이 레드와인 캐스크 숙성 제품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바디도 무겁고 약간 볼륨감도 더 있고 조금 더 눅진한 그런 기분인데, 피니쉬도 조금 더 길고, 하지만 제가 마셨던 다른 스카치 위스키들,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나 쉐리 캐스크 피니쉬 위스키랑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런 약간 꾸덕하고 꼬릿꼬릿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화사한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지고, 거기에 살짝 경쾌한 스파이시함이 있어서 스카치 위스키랑은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그리고 이 제품도 역시 레드와인 캐스크 제품보다는 피니쉬가 조금 길지만, 일반적으로 첫 맛에서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런 피니쉬보다는 조금 짧게 끝나서 살짝 아쉬움이 남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피티드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황금빛에서 구릿빛 그 사이 정도인 것 같고요. 향을 보면 의외로 향에서는 피트가 잘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향은 약간 클래식 제품과 조금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름과는 다르게 피트가 굉장히 희미하게 느껴지네요. 맛은 어떨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 피트가 향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입에 넣자마자 첫 맛에 아주 약하게 은은한 피트가 감돌고요. 뒷맛은 클래식과 유사한데 몰트의 고소한 느낌과 함께 약간의 스파이시한 느낌, 이 네 가지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걸 보면 이 밀크앤허니 증류소의 특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경쾌한 스파이시한 느낌이 약간 재밌는 캐릭터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 제품을 마셔보기 전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은 이스라엘에서 숙성된 위스키이기 때문에 나무를 푹푹 쪄서 액기스까지 뽑아놓은 그런 진득하고 농축된 그런 맛이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마셔본 바로는 전혀 반대의 느낌이고요. 이 쉐리 캐스크 제품도 그렇고 레드와인 캐스크 제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스카치 위스키보다는 조금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스파이시한 캐릭터가 굉장히 톡톡 쏘는 것처럼 경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류소의 특징으로 좀 재밌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제품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가볍고 산뜻하지만 피니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느낌이 좋았다고 하면, 이 레드와인 캐스크와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는 피니쉬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편이었고요. 다만 맛에서는 복합적인 맛을 보여줘서 어느 한 곳이 빈다거나 아니면 바디가 너무 가볍다거나 질감이 허전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피티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은 피티드로 썼지만 굉장히 약한 수준의 그런 피트감이 느껴졌고요. 이게 스모키하다기보다는 살짝 피트가 스쳐 지나간 느낌인데, 그 뒤로
복합적인 캐릭터들이 조금 약해서 일반적인 피트 위스키들이 피트의 스모키함을 굉장히 강조해서 다른 맛과 향들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꽉 찬 느낌을 주는 것에 반해서 피트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어딘가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스카치를 위주로 마시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피트 위스키의 그 개성 있는 포인트를 못 잡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 마셨을 때는 살짝 빈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네요. 제가 너무 스카치 위스키랑 비교해서 맛을 평가해서 아쉬운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마셔봤을 때 기본적인 맛은 기본은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클래식과 레드와인 캐스크 그리고 이 쉐리 캐스크 같은 경우는 피니쉬가 조금 짧은 것 외에는 아쉬운 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고 느껴졌고요. 특히나 이 특유의 그 경쾌한 스파이시함이 이 밀크 앤 허니만의 개성으로 느껴져서 상당히 재밌게 마실 만한 위스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스키들을 드셔보시고 너무 비슷한 캐릭터에 질리신 분들은 이런 제3세계 위스키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제품을 제공해주신 메타베브 코리아에서도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 제품을 수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위스키 유튜버 분들이 제품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하시게 될 텐데, 모두의 입맛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영상도 참고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